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저번 시간에 전체적인 시험 문제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이제 시험 문제 풀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반 이제 작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CAT나 그런 민간 자격들 시험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사용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국가자격 시험에서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처음 작업 들어갈 때 3D CAD든 2D CAD든 그냥 본인이 그냥 CAD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새 문서 작성, 그러니까 새 파일 작성으로 들어가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대신 본인이 시험에 적절한 환경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오토캐드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오토캐드부터 시작을 할 때는 오토캐드 자체의 이제 환경 설정, OP라든가 OP에 가서 여기서 이제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설정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CAT 2급처럼 뭐 CAT 2급은 OP 환경 설정 들어가서 뭐 색상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하세요. 라는 게 있지만 얘는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단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다가 다운될 수 있으니까 OP 세이브 오픈에 세이브 열기 및 저장 가셔서 파일 세이프티 가셔가지고 오토 세이브 있죠. 오토 세이브, 오토매틱 세이브 요거를 시간을 한 5분 정도로 줄여 놓으시는 게 좋아요. 5분 정도로. 그래야지 5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운됐을 때 복구 간격이 한 5분 정도 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저거를 시간을 10분이다 하면 10분 간격으로, 그다음에 20분이다 그러면 20분 간격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하면 되는데, 실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오토세이브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다른 이제 명령어 쪽에서 하는데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실무에서 저 5분 간격으로 놓으면 5분마다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왜냐면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도면은 되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5분마다 한번 자동으로 저장하게 되면 그 저장하는 시간 때문에 캐드 프로그램이 잠깐 멈추는 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5분 간격으로 발생하면 실무는 이제 업무를 보기 힘들어지니까 저걸 이제 텀을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세팅, 그래서 60분에서 120분 정도 세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볼 때 생성하는 파일은 그 정도로 저장하는데 시간이 그 정도로 컴퓨터가 버벅거릴 정도로 오래 걸리는 파일은 생성이 되지 않으니까 5분 간격으로 해놓으셔도 충분히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주의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CAD 파일 열고 나서 바로 작업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오토 세이브가 동작을 제대로 하려면 이 파일의 파일명이 주어지고 저장되는 위치가 결정이 나줘야 돼요. 즉 처음에 만들고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처음 열고 이렇게 환경 설정 맞춰 놓고 제일 처음에 저장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저장하는 폴더는 일반적으로 이제 감독관이 안내를 하는데 감독관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시험 봤을 때 경험상으로는 바탕 화면에 본인 수험 번호로 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라 그래요. 폴더를 생성하고 그 폴더 내에 작업 결과물들은 전부 저장을 하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일 명도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수험 번호로 파일명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하는데 이제 저도 저장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걸 저장을 할 건데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지는 않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지금 영상 찍는 자료들을 모아놓는 그 폴더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리 파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요거는 이제 뭐 양식 만들어놓으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수험 번호를 적으면 돼. 수험 번호 적으면 되는데 저는 수험 번호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풀 게 동력 전달 장치 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전달 장치 3번이 아니죠. 1번이죠. 장치 다시 1번. 동력 전달 장치 1번을 풀 거예요.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 1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때 저장하시는 건 여러분들 수험 번호 기반으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수험 번호 말고 다른 것,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말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 수험 번호 뒤에다가 다시 하고 뭐 첨부를 한다든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파일명에 여러분들 수험 번호가 들어가 있어 줘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별다른 일 없어요. 그냥 수험 번호로 제출할 파일은 그냥 수험 번호로만 끝내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CAD 파일 하나만 제출할 거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지. 그래서 저장을 해가지고 방금처럼 이제 얘가 저장된 폴더 위치라든가 아니면 파일명이 결정이 나줘야지 오토 세이브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을 하자마자 저장을 하는 걸 먼저 주세요. 아무것도 안 그랬지만 예, 저장하는 걸 먼저 작업을 해주신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간간이 또 오토 세이브가 있긴 하지만 내가 하다가 잠깐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생각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이 오면 한 번씩 습관적으로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저장은 이제 아무리 자주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아마 이제 처음에 하는 건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도면층 레이어 세팅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레이어 세팅을 해야지 이제 맞춰주니까. 그래서 이제 도면층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층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페이지인데 문제 출제된 거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 이거 다음 그럼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표제란에 대한 이제 규격도 나오죠. 규격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 가면 전체적인 도면 왁구 도면 왁구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도면층이 나온다. 그렇죠. 도면층은 이제 여기 있는 요 표를 보고 이 표를 참고해서 만드시면 돼요. 이 표를. 그래서 예전하고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글자 사이즈라든가 그런 게 다 적혀 있었는데 같이 이 표에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색상도 일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색상들은 한 번씩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용도에 관련된 것들이 선들이 이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보시기 전에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제가 찍은 영상 중에 KS 규격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도면에 대해서 도면에 사용하는 선의 종류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파트가 있으니까 그 파트 제가 이제 요 화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띄울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 기계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선 종류를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지는 선의 종류들은 다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하지만 뭐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그걸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만들게요. 만드는데 이제 도면층을 만드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는 선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제도 이론 쪽에 그 이유가 설명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어쨌든 사용할 선 종류를 가지고 이제 선 종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LA를 먼저 치겠죠. 레이어 LA 하고 엔터. 이렇게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먼저 띄울 거예요. 띄우는데 저는 이상하게 막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다 지울게요. 이거는 전에도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구동이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깔려 있는데 걔가 자동적으로 생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생성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저런 게 안 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번 하나만 만들어진 상태로 딱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돼요. 주의할 거는 이것도 이제 기능사 들어서 처음 레이어 만드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기 아이콘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4개의 아이콘 중에 첫 번째가 뉴 레이어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어주는 거죠. 얘를 이용하셔야지 간혹 가다가 요 뒤에 있는 걸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출력할 때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출력이 왜냐면 얘의 기본적인 성질은 출력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뷰포트 프리즈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뷰포트에서 프리즈된 상태 그러니까 자동으로 얼려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얼려있는 도면층은 출력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콘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꼭 두 번째 거 이용을 하고 이제 도면 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출력할 때 선생님 출력이 하나도 안 되는데 출력 미리 보기 딱 걸어보면은 화면에 도면은 보이는데 출력 거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걸로 두 번째 걸로 만드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아이콘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절대 두 번째 걸로 만들지 마라. 써 있는 게 보면 뉴 레이어 VP 프리즌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도면층은 기본적으로 VP 프리즌의 올 뷰포트 현재 있는 모든 뷰포트에서 얼려진 상태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 출력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내가 나중에 켜줄 수 있어요. 프리즈를 이제 해제시켜주면 되죠. 동결 해제를 시켜주면 되는데 어쨌든 그걸 인지 못하고 선생님 이상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꼭 첫 번째 아이콘을 이용해서 만들어라. 물론 저는 아이콘을 이용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0번 선택돼 있으면 여기 0번 이름 한번 선택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만드는데
이 다음에 이제 어쨌든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명칭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레이어 명칭 이제 여러분들 이 기능사 관련해서 이제 도면 저 레이어 세팅하는 쪽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용도를 이제 명칭을 써요. 윤곽선, 외형선, 수문선, 뭐 치수, 뭐 치수 보조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써 있는 명칭들을 쓰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명칭에 대해서 자격증 시험에서 제한을 두지 않아요. 본인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본인만 식별할 수 있으면 돼요.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 실무에서 레이어 명칭을 절대 이렇게 윤곽선, 외형선, 수문선, 치수선 복잡하게 만드는 회사가 없진 않지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없진 않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캐드 잘 다루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캐드 명칭을 어딘가에 입력을 해야 될 때도 그 명칭이 길면 길고 한글로 바뀌면 바뀔수록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도면 그릴 때 한글로 뭐 명칭을 주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게 한영키로 계속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한글로 바꿨다가 다음에 영문으로 명령을 쳐야 되는데 까먹고 계속 한글로 치면서 명령 왜 실행 안 되지? 이런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글로 명칭을 잘 주지도 않고요. 더 간단하게 주기 위해서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저는 레이어를 어떻게 썼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1번은 외형선, 2번은 뭐 수문선, 3번은 뭐 내가 그렇게 정해놓고 그냥 1, 2, 3, 4 그러면 나중에 레이어 명칭을 쓸 때 그냥 1, 2, 3, 4 그렇게 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볼 때 레이어 명칭을 꼭 윤곽선, 외형선, 수문선, 치수선 이렇게 입력하실 필요 없고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만들어 놓고 1번은 내가 뭐야? 왜 1번은 외형선이야? 이렇게 내가 정하고 내가 기억하면 돼요. 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아니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여기 있는 용도를 가지고 이름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저 선생님이 1번 레이어 딱 적용을 하면 1번이라고 명칭을 정해놓고 1번 레이어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정한 그 기준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죠? 선생님 왜 1번 준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식별하기 좋게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명칭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영상이나 수업들이 여기 있는 용도별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용도 명칭은 똑같이 저도 저기 있는 용도별로 줄 거여서 한글로 바꿔서 윤곽선이라고 만들 겁니다. 윤곽선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기 적혀 있어요. 윤곽선이 필요하다. 근데 윤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을 어떻게 하늘색으로 해라. 그렇죠? 윤곽선은 꼭 그러니까 도면에 그려지는 모든 윤곽선들은 이제 하늘색이 돼야 돼요. 윤곽선이 뭐예요라고 하면은 윤곽선은 이제 도면의 도면 틀의 가장 외곽, 큰 틀, 가장 큰 틀이라고 하는데 큰 틀 외곽에 해당되는 게 이제 윤곽선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는 쭉쭉 굵은 선으로 쭉쭉쭉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저게 윤곽선. 그리고 뒤에 중심 마크라고 했어요. 중심 마크는 요 사이에 그러니까 중간 이 도면의 가운데를 표시해준 마크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하늘색으로 돼 있는 레이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늘색으로 된 레이어. 그래서 윤곽선이라고 만든다라고 해서 윤곽선이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윤곽선 주고 이제 색상 바로 바꿔주면 되는데 저는 색상을 바로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윤곽선하고 엔터 쳐서 이름 준 다음에 엔터를 한번 바로 또 이어서 치면은 바로 이어서 다음 레이어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데 제가 색상을 바꾸겠다고 색상 쪽으로 가면은 이 흐름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레이어 명칭부터 딱 다 줘요. 명칭부터 순서대로 다 준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쭉 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쫙 일괄적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선 종류도 쫙 일괄적으로 바꿔주고 그게 효율이 좋아요. 작업 효율이. 작업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윤곽선이 하나 필요하고, 이제 윤곽선이 필요하고, 선생님, 그럼 중심 마크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윤곽선과 중심 마크가 색깔은 똑같아요. 그쵸? 색깔 똑같은데, 이제 요 두 개가 만약에 분리돼야 된다 그러면 또 분리돼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선 종류가 다르다. 근데 윤곽선도 실선으로 사용을 하고요. 도면 틀 실선으로 그리지, 뭐 수문선, 중심선 뭐 그런 걸로 안 그려요. 실선으로 그리고 중심 마크, 요 중심에 있는 요 마크도 마찬가지 실선으로 그려요. 즉, 윤곽선과 중심 마크는 색상도 동일하고 선 종류가 동일한데 레이어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아예 따로 만들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용도별로 따로 하나씩 다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그걸 따로 만들었다고 해서 감점한다? 그럼 감점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감점하지는 않는데 결국은 레이어를 많이 만들게 되니까 뭐예요? 레이어 만드는데 본인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그리고 레이어를 적용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걸 다 맞춰서 레이어를 적용하려 그러면은 레이어 종류가 많아지면은 레이어 찾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같은 색상과 같은 선의 종류를 쓰는 레이어는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하나만. 그러면 이름을 윤곽선을 줬는데 윤곽선으로 중심마크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윤곽선 뒤에 중심마크 써주냐. 그렇게는 낭비죠. 그냥 윤곽선으로 윤곽선과 중심마크를 퉁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있는 건 다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초록색 외형선과 개별 주소 등이 있다라는 거 하는데 외형선과 개별 주소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외형선은 선 종류가 뭐냐? 그렇죠? 색깔은 다 초록색일 테고 외형선은 선 종류가 뭐냐? 외형선은 형태의 외부를 표현해 주는 거죠. 당연히 실선이에요. 외형선은 굵은 실선을 쓴다라고 제도 규칙에 나와 있죠. 실선이고 주소는 뭐예요? 글씨예요. 개별적으로 붙는 주소, 개별 주소라고 하는데 글씨예요. 여러분들 이제 품번 기호라든가 이제 품번에 붙는 이제 기호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개별 주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글씨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글씨잖아요. 글씨니까 뭐예요? 글씨를 뭐 우리가 수문선, 점선으로 글씨를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실선이다. 즉 이것도 외형선 하나로 퉁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외형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칸에 있는 것도 다 조건을 만들어서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엔터. 자,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쳐주면 되겠죠. 저는 뭐가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녹화 프로그램이랑 뭐가 이제 해가지고 다른 데로 프로그램이 넘어가면 끊겼는데 어쨌든 엔터 한 번 더 쳐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윤곽선 해서 이제 두 번째 칸 썼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칸 봐야죠. 노란색 쓰는데 수문선, 치수, 문자, 일반 주소. 이렇게 세 가지가 쓰인다. 근데 치수, 문자, 글자죠. 그리고 일반 주소, 글자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선이에요? 실선이에요. 수문선은 뭐예요? 수문선은 글자가 아니죠. 수문선은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고 이제 선인데 수문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CAT 2급이나 그런 거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그거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기계 제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수문선은 이제 숨어 있는 부분을 표현해 준 선이다. 선의 굵기는 제도 케이스 규격상에서는 가는이라고 돼 있어요. 가는 즉 외형선보다 가늘다는 얘기예요. 외형선보다 가늘어요. 선의 굵기가 가늘고 그러니까 0.35mm죠. 외형선은 0.5mm인데 외형선보다 가늘고 수문선 파선을 사용한다. 제도에서는 이제 점선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절추이선 그런 거 점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선이라고 안 하고 약간 점이 딱딱딱딱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짧은 길이의 선이 땅땅땅 끊어져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인 용어로는 파선이라고 하는데 가는 파선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는 얘는 실선을 사용을 하고 얘는 파선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선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두 개가 분리돼서 만들어져야 돼요. 분리돼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선 하고 땅 치고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문자 또는 주소. 이게 이제 이름을 어떻게 주든 상관없어요. 주소. 이렇게 주죠. 주소는 저걸로 쓴다.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요. 하나 더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후반부에 이제 치수 기입하고 주소 작성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주소라는 레이어는 안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소라는 것들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문자 주소도 말이니까 글이니까 문자에 적용돼요. 글자에 적용이 돼요. 그렇단 얘기는 글자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글자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어에다가 선 종류를 파선을 걸어놓고 글자에다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그 글자가 파선으로 나오는지 글자에는 파선이 적용이 안 돼요. 뭐 1.4선도 적용 안 돼요. 선 종류가 글자는 무조건 실선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수문선도 노란색이잖아요. 똑같은 노란색이잖아요. 수문선 하나만 만들어 놓고 주소 글자에다가 수문선 레이어를 적용을 해주면 걔가 글자가 수문선으로 써지느냐? 아니요. 왜 일반적인 컨티뉴어스 실선으로 작성이 돼요. 글자가. 그렇기 때문에 수문선 하나만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난 약간 글자는 구분하고 싶어, 분리하고 싶어, 용도적으로도 다르잖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소라는 레이어를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 만들어주면 두 번째 칸은 끝났어요. 남은 거는 세 번째 칸. 그쵸? 자, 빨강 또는 흰색을 씁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빨강색과 흰색을 섞어서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러면 대체 요 뒤에 용도에서 어떤 건 빨간색을 써야 되고 어떤 건 흰색을 써야 돼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빨간색, 흰색 둘 중에 하나를 써서 이제 이 굵기를 표현하세요라는 것만 나와 있지, 치수선에 빨간색을 주고 치수 보조선에 흰색을 주세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걸 전부 다 빨간색으로 세팅해야 되고 전부 다 흰색으로 세팅해야 되고 어떤 건 흰색으로 세팅해야 되고 어떤 건 빨간색으로 세팅을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기준대로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주소 작성하고 그다음에 엔터 한번 더 쳐서 또 만들고, 자, 일단 치수선, 치수 보조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치수 문자도 레이어를 사용해서 색상을 제가 바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 치수 설정해 보시면 알 거예요. 치수를 작성을 했는데 치수를 레이어로 보내면 한 개 레이어로밖에 못 보냅니다. 치수는 하나로 묶여 있는 거니까 우리가 치수 보조선하고 치수 문자하고 다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한 개 레이어로밖에 못 보내요. 만약에 이거를 개별 레이어로 보내려면 치수 기입된 거를 다 깨셔야 돼요. 깨가지고 그 선 따로 선택하고 글자 따로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레이어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은 일반적으로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잡아주느냐, 이 치수에 대한 색깔, 치수 문자나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의 색깔을 어디서 정해주느냐, 치수 설정에서 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에 관련된 레이어는 별도로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요. 진짜로. 물론 이제 치수라는 레이어를 따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리고 이제 치수라는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치수 문자만 별도로 안에서 색깔 다르게 세팅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치수에 관련된 레이어들은 아예 안 만들어요. 아예 안 만들고 남은 건 뭐냐? 남은 건 중심선하고 해칭선이라고 돼 있는데, 중심선은 뭐예요? 1점세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1점세선. 1점세선이고 해치선 뭐예요? 해치선은 가는 실선이에요. 가는 실선. 가늘게 된 실선. 그래서 제일 가느니까 0.25죠. 중심선, 해치선, 저 같은 경우 요 두 개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중심선으로 바꿀게요. 요거는 중심선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해칭선이라고 저거랑 똑같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는 실선이라는 건 해칭에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사용돼요. 가는 실선이 필요한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칭선이든 뭐든 가는 실선을 모두 사용하는 것들은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가는 실선이라고 만들어요. 가는 실선 그대로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전 이제 여기 있는 이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주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무에 사용할 때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1번은 외형선, 뭐 2번은 윤곽선, 3번은 수문선, 뭐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1, 2, 3의 순서를 뭘로 맞추냐면 이 색상 넘버가 캐드에 있잖아요. 하늘색은 4번, 초록색은 3번, 그 다음에 노란색은 2번, 빨간색은 1번이잖아요. 그러면은 레이어를, 외형선은 지금 초록색 쓰니까 3번 레이어. 저는 색상하고 맞춰서 그렇게 줘요. 사용하는 색상하고 맞춰서 그렇게 준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주셔도 돼요. 그렇게 주셔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이게 솔직히 이렇게 똑같이 쓴다고 해도 이게 오타가 난다. 이걸로 감점이 된다. CAT 2급 같은 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거 오타 나면 저기서 사용하는 단어하고 오타가 나시면 감점됩니다. 그건 CAT 2급이고 국가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레이어의 명칭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게 때문에 오타가 나도 감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요 정도만 사용을 한다라고 만들어요. 요렇게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 만들었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일단 외형선 색상 맞춰야겠죠. 외형선은 초록색. 자, 클릭하고 초록색이니까 3번. 자, 그 다음에 윤곽선은 하늘색이라 그랬죠. 클릭하고 4번. 그쵸? 하늘색. 시안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은 노란색이라 그랬죠. 2번. 자, 그 다음에 주소도 노란색이었죠. 2번. 자, 중심선. 자, 저는 1번으로 맞춰요. 그리고 가는 실선, 얘도 1번으로 맞춰요.
선생님 신색은 왜 안 쓰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 습관의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심선과 가는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그런 영상 강의 아니면 학원이나 그런 데 가서 들으면은 중심선은 빨간색을 쓰고 가는 실선은 흰색을 쓴다든가, 아니면 요새는 중심선을 흰색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심선을 흰색을 쓰고 가는 실선을 빨간색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딱 뭘 써라라고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제 요 두 개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건 중심선과 가는 실선을 구분하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흰색 쓰고 둘 중에 하나 빨간색 쓰시면 되는데, 저는 저걸 둘 다 레드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흰색 선을 외곽선으로, 그러니까 외형선으로 인식을 해요. 외형선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실무를 볼 때, 실무에서는 이제 솔직히 외형선을 초록색으로 바꾸거나 이런 번거로운 짓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CAD의 기본 레이어가 뭐예요? 0번이죠. 예. 그리고 이제 0번 레이어. 0번 레이어를 기본적으로 외형선 레이어로 써요. 별도로 외형선 레이어를 따로 안 만들고. 제가 아까 했잖아요. 숫자대로 만든다고. 0, 1, 2, 3, 4. 그럼 0번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0번 레이어를 보면은, 저건 외형선 레이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무에서는 굳이 레이어 하나 들 만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일했던 베이스 기준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흰색을 써버리면 그게 마치 외형선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이거 나 중심선인데 왜 이게 외형선 색깔이야? 막 그런 게 개인적인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설계 일을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틀이 맞춰져가지고 외형선이 아닌 게 흰색을 가지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춘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좋으실 대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좋으실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선 종류. 선 종류를 맞춰야겠죠. 자, 선 종류를 맞춰야 되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자, 제가 이제 요것만 보고 빠뜨린 게 한 가지 있는데, 여기 지금 빠져있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빠져있는 내용. 여기 보면 용도에 쭉쭉쭉쭉 있는데, 뭐가 빠져있냐면, 가상선이 빠져있어요. 가상선. 예전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예전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예전 자료 띄웠습니다. 예전 자료 띄웠는데, 예전 자료 보시면, 제가 요새 자료만 보고 이제 거기 있는 항목만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빠지기는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있죠. 가상선. 근데 이 가상선, 거기 없으니까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도면적으로 가상선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도면을 그리다가. 가상선이라는 거 꼭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저게 빠져있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선을 하나 만들게요. 자, 가는 실선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레이어를 만드시면 색깔이 이 색깔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색깔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만들게요. 엔터. 어차피 가상선도, 가는 선을 사용을 하는데, 선 종류만 다르죠. 이점세선. 이점세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야 돼요. 따로 만들어야 되고, 왜냐면 가는 실선은 이제 실선이고 중심선은 1점세선이니까 얘는 2점세선이 써야 되니까 가상선은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가상선. 그러고 보니까 요새 거 문제가 가상선이 빠져있네요. 마찬가지 색깔은 저는 구분 안 하고 레드로 사용을 합니다. 레드로 사용을 하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얘를 흰색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 흰색 쓰는 거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가지고. 가상선으로 하고, 이제 선 종류를 적용을 해줘야겠죠. 선 종류를 적용하려다 보니까는 2점세선 어디다 적용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거에는 이제 가상선이 빠져 있는데, 빠져 있다고 해도 빠져 있으니까 만들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가상선은 꼭 쓰이는 용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선은 가능하면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시험 볼 때 가상선이 한 번도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뭐 만드실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 종류 바꿔보면, 외형선은 실선이니까 컨티뉴어스 맞고요. 윤곽선은 컨티뉴어스 맞고요. 수문선부터 바뀌어야겠네요. 자,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당연히 로드 안 돼 있겠죠. 그래서 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어차피 우리가 도면에 사용되는 거는 제 그 선종류 그 이론 정리해 놓은 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선, 그 다음에 파선, 그 다음에 1점세선, 그 다음에 2점세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는데, 실선은 컨티뉴어스 이미 로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로드 되는 게 컨티뉴어스. 그러면 이거 하나 빠지면 우리는 3개. 어차피 CAT 2급하고 똑같죠. 중심선, 뭐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3개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센터. 그 다음에, 저는 동시에 불러오거든요. 동시에 불러오니까 센터 선택된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컨트롤 키 두 번째 선택하는 것부터 컨트롤 키를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누르셔야지 중복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으로 와서 팬텀.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면 센터 히든 팬텀 한꺼번에 들어오고 지금은 수문선을 선택해서 들어왔으니까 히든을 한번 선택을 해요. 그리고 OK.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제가 로드할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센터 히든 팬텀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영상에 가서 보시면 로드할 때 센터를 로드하라 하지 않고요. 뭐라냐면 센터 2를 해라. 라는 게 있어요. 센터 2. 근데 이제 센터 2는 뭐냐면 여기 보면 센터 뒤에 설명해 보면 .5x라고 돼 있어요. .5x는 뭐냐면 기존의 센터 대비 선 종류의 간격이 0.5로 해서 0.5배 돼 있는 거예요. 0.5배는 2분의 1로 줄어 있는 거죠. 선 종류의 간격이 좀 짧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카드 걸어준다고 했던 거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캐드에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선 종류들이 국내 KS 규격계에서 1대1 도면 대비해서 사이즈가 너무 커요.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거 사이즈를 이제 줄여주는데 그거 LT 스케일, 라인 타입 스케일로 줄여주면 되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0.5배 반으로 줄인 걸로 해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반으로 줄여도 커요. 그래서 LTS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0.5배 된 걸 사용해서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도 커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영상에서 그 선종류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KS 규격에 맞추려고 하면 0.2배에서 0.3배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KS 규격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똑같지 않아요.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나옵니다라고 해요. 0.2에서 0.3배. 그런데 0.5 해서 어차피 안 되고 LTS 또 할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0.5를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이지. 근데 이제 그분들 단점이 마치 꼭 센터 2를 해야 된다. 센터 2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센터 해도 되는데. 마치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센터를 써도 되고 센터 2를 써도 되고 센터 곱하기 2를 쓰셔도 돼요. 왜냐면 센터 곱하기 2는 2배 더 커지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근데 2배 더 커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LT 스케일 값을 뭐 더 주겠지 뭐. 어차피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뭐 센터 2를 써야 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회사나 그런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센터인데 제가 센터를 선택한 이유 그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이나 그런 쪽에서 물론 모든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했지만 대부분의 회사예요. 대부분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센터를 써요. 굳이 센터 2, 센터 곱하기 2 이거 안 쓰고 그냥 센터를 쓴다고요. 거기에 LT 스케일 값을 준다고요. 주고 그렇게 쓰는데 굳이 기본에서 벗어난 센터 2와 센터 곱하기 2 같은 걸 쓰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쓰셔도 상관없다.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캔서를. 자, 그래서 어차피 그냥 히든 그냥 센터 팬텀 굳이 뒤에 뭐 붙은 거 안 고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된 거 고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중심선. 중심선은 바꿔야겠죠. 중심선은 여기서 센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는 실선이니까 컨티뉴스 그대로. 그다음에 가상선은 팬텀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레이어 세팅이 끝난다. 이야, 레이어 세팅만 가지고 30분을 넘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요건데, 자, 어찌됐든 요렇게 하고 이제 요 다음부터 기본적으로 그릴 거는 거의 이제 도면 틀을 그릴 때는 좀 예외지만 이 이후에 이제 형상을 그릴 때는 외형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CAT 2급하고 똑같이 이렇게 레이어를 다 만들고 외형선 앞에를 더블 클릭해서 커렌트 레이어, 현재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레이어 세팅은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30분 넘게 했으니까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요번 시간은 레이어 세팅만 했고 이 레이어 세팅한 거는 제가 컨트롤 S 눌러서 한번 저장을 할 겁니다. 다음에 이거 다시 열어가지고 하겠죠. 이거 다시 열어서 이제 요 뒷작업을 할 건데 자, 지금 제 이 레이어 세팅하는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기타 교육을 나가서 출강을 나가서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레이어를 만드는 걸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레이어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시험 보시는 날까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하셔야 돼요. 진짜로. 물론 이제 이 레이어를 설정해 놓은 파일을 간혹가다 학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레이어를 설정해 놓은 파일을 저장을 해요. 도면 아무것도 안 그러고 레이어만 설정한 파일을 저장을 하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레이어를 매번 만드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 세팅을 해놓은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4번을 만든 다음에 걔를 열어서 레이어를 안 만들고 바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 만드는 시간이 단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학생들이 늘상 하는 얘기는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매 문제를 풀 때마다, 풀기 시작할 때마다 레이어를 한 번씩 만들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내가 하루에 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하면 시험 볼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은 강제적으로 레이어를 만드셔라. 왜냐하면 이게 시험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불러올 수 없잖아요. 시험 때는. 그러면 시험 때 내가 레이어를 직접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어서 이제 도면 양식 그리고 도면 양식도 직접 그려야 돼요. 근데 심한 경우는 도면 양식까지도 그려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양식은 두 번 다시 안 그리고 계속 연습 그냥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편하게 학습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시험 때 내가 레이어를 만드는 능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아니면 도면 양식을 그리는 속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 저장해놓은 거 썼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시간을 다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 볼 때. 그리고 시간 모자라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팅을 해놓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 때 레이어를 새로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레이어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반복이 돼서 몸에 익어야 시험 때 가서 그냥 당연하게 하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데 본인이 편한 걸 찾겠다. 그러면 시험을 보지 말고 그냥 때려치시면 돼요. 시험 조건과 맞춰서 불편하게. 시험 때 불편하잖아요. 더불어서 거기는 내 컴퓨터도 아니잖아. 시험장에 준비된 컴퓨터잖아요. 내가 일하던 환경도 아니잖아. 더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 공부할 때 나 편하게 공부해야지라고 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시면 시험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불편하게, 짜증나고 번거롭게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했어야 시험장에 가서도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멘탈이 털리지 않고 그냥 잘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별것도 아닌 레이어 세팅 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요런 거 잘 보시고 레이어 세팅 하시고, 지금부터 시험 보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레이어 세팅 하시는 연습은 하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도면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